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침 영상 코맹맹이 소리로 전달해드리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항상 아침이 되면 코가 막히는 것 같아요. 수호천사님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고질병인가 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용만큼은 굉장히 신나는 소식이니까요. 제가 착신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제가 전달드리며 코맹맹이 소리로 들어도 신나는 영님의 소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님의 평점 랭킹부터 이런 엄청난 순위권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히어로의 위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D&I 컨텐츠 새해엔 더 뜬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드라마 컨텐츠가 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영님이 언급된 이유는 바로 티빙의 절대적인 결과값,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생중계, 전 OTT 조작이 서툰 중장년층 시청자들을 위해 사용법을 안내하는 특별방송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님의 콘서트 생중계 직전에 이 OTT, 티빙 측에서 중장년층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사용법 안내까지 방송이 되었는데 어찌됐던 간에 지금 이런 OTT 컨텐츠, 드라마 컨텐츠가 대세다라는 설명을 하는 기사에 우리 영님의 콘서트 생중계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요번 서울 앵콜 콘서트 이제 막콘인데 마지막 날 일요일 콘서트만이라도 TV에서 생중계 해주면 안 되냐? 소씨가 가능성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제가 영님이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번 생중계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생중계 계획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아마 영웅님과 물고기 비제 소속사 신정훈 대표님 입장에선 요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부산 콘서트가 딱 뚜껑을 열고 나니까 반응이 어떻죠? 전혀 다른 콘서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영웅님의 성공 리스트에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앨범 수록곡이 다 나온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나 팬분들이 볼 때 대중들에게조차 이 정도면 앵콜 콘서트가 아니라 새로 하는 콘서트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지만 영웅님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나쁜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팬분들에게 더 큰 기대와 더 큰 만족도를 주기 위한 욕심이 큰 가수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신정훈 대표님도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번 서울 앵콜 콘서트는 아마 말 그대로 앵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생중계를 하게 된다거나 티빙에 업로드를 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님은 라이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요번 콘서트는 생중계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앵콜 콘서트이기 때문에 사실 생중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앵콜 콘서트이기 때문에 지금 티빙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영웅님의 이 생중계 서울 콘서트 때 영상과 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한다라는 건 이렇게 팬분들에게 수많은 만족도를 주기 위한 욕심이 가득한 두 분에게 있어서는 만족이 되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또 모릅니다. 이 서울 콘서트를 못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죠? 또 모릅니다. 이 엄청난 수요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이번 앵콜 콘서트 영상이 유튜브가 됐건 OTT 서비스가 됐건 차후에 VOD로 다시 보기로 공개가 될지도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콘서트가 이제 끝이 난다면 통상적인 가수들의 행보를 지켜보면은 이쯤 되면 이제 다음 앨범 준비를 위하여
살짝 휴식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영님의 경우는 내년에 있을 시상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활동을 더블 싱글 앨범으로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간에 휴식기가 찾아오는 만큼 그 사이에 공백을 위해서라도 팬분들을 위해 요번 앵콜 콘서트 영상이 VOD로 올라갈 가능성도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추측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어찌됐든 그런 맥락 때문에 요번 티빙 생중계는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아쉽지만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님의 뜻이자 신정훈 대표님의 방향이라면 우리 팬들은 믿고 응원하고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팬들 중에 이러한 소감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말 전국 투어 콘서트, 줄여서 전투라고 하거든요. 싸울 때의 전투가 아닙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줄여서 전투라고 해요. 전투를 멋지게 끝내고 이제 앵콜 콘서트 마지막만 남았다. 그것도 혼자서 고척 스카이돔을 꽉 채운다니 정말 멋있다. 여름이 지나 겨울까지 너무나 행복한 2022년의 마무리다. 최저 콘서트 당시 앵콜 콘서트 발표를 나 혼자만 알고 있다가 우는 팬들이 귀엽다면서 노래하다 터지며 웃는 모습이 엊그제 같았는데 임영웅 하길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앵콜 콘서트 발표를 영님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딱 발표가 됐을 때 현장에서 소리치고 우는 팬분들을 보며 귀엽다라면서 노래하다가 빵빵 터지고 웃던 영님의 모습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 연말을 외치던 앵콜 콘서트가 드디어 최종 마무리 단계가 바로 오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물을 좀 마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슴 벅찬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좀 안타까운 사연도 하나 있습니다. 티켓 분실 어떻게 하냐. 신의 손가락으로 클릭질을 하여 고척 콘서트 VIP 티켓을 얻었는데 매일 지갑 속에 티켓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콘서트를 앞둔 하루 전날이 되었고 어제죠. 광란의 송년회가 끝나서 대리분을 불러서 집에 도착했는데 지갑이 안 보였다라고 해요. 법인카드, 기타, 카드와 현금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웅이 하면서 아저씨 우리 웅이 티켓 찾아야 돼요 라며 절규하는 모습에 이 대리운전 아저씨가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봤을 것 같다고 합니다. 2차, 3차 송년회를 했던 가게에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지갑이 없었다고 해요. 오늘 아침 10시에 가게 문을 여니까 뛰어가서 티켓을 찾아야 된다. 찾을 수 있겠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차 송년회 때 삼겹살집 테이블 위에 있었던 지갑이 눈에 선하다고 하는데 이분 개인적으로 꼭 지갑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어제 간밤에 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요? 영님의 콘서트 티켓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티켓에 고이고이 간직해 뒀었는데 이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리고 내일 콘서트 방문하실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티켓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 티켓 분실했어도 현장에 가서 어떻게 구매 인증 이런 거 좀 구매 내역 보여주면 어떻게 안 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티켓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현장에 오늘 방문하셔서 한번 그 진행자분들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선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고 영님의 이런 영향력은 콘서트만이 아닙니다. 가야금 영잼님 기억나시죠? 영님의 노래를 가야금으로 해외에서 연주하여 조회수도 막 수십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야금 영재님이 최근에 영님의 노래를 또
외국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냥 연주만 한 것이 아니라 영웅님이 불렀던 상사화를 외국에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판소리 버전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판소리 버스킹인 거죠. 실제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라고 반응이 굉장합니다. 이 해외 사람들이 안 그래도 판소리가 얼마나 생소합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무대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님이 부른 이 상사와의 영향력이 이제는 판소리 버전으로 해외에 번져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튜버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영웅님의 노래를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런 유튜버 분들이 생겨난다면 영웅님의 세계 진출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튜버의 힘을 정말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엄청나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유튜버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유튜버들 말고 이 영님 채널 하는 유튜브 중에 요런 건전한 유튜브 채널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 내에 파급력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반증해주는 영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마량에 가고 싶다의 원곡자인 김현진 님이 아이돌 차트 K-POP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해서 영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제가 전달드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노래교실에 방문한 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신인 가수들이 데뷔를 해도 무대가 별로 없고 설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찾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이 신인 가수들이 보통 찾는 무대가 노래교실 선생님들과의 콜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래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이 노래교실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고 노래교실 선생님들에게도 이 교실을 찾아오시는 회원님들에게 새로운 신인 가수도 소개해드리고 노래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아마 윈윈하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김현진 님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이어나가세요. 보통 노래 실력을 인정받게 되면 다른 노래교실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 역시 영웅님을 송강호 선생님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임영웅님이 광주로 노래교실 일주일 투어를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우주 대스타가 되었고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처음 노래교실을 왔을 때는 보통의 신인 가수들과 비슷하게 풋풋하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노래에 대한 열망만큼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다른 노래교실에서의 영상만 봐도 아 노래를 참 잘하는 가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라이브를 들어보니까 그 느낌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얘 봐라. 아니 노래를 이렇게 잘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 그 당시 이 김현진 선생님의 노래교실 회원님들도 남다름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나 노래의 전달력이 남달라서 물을 좀 마셨습니다. 김현진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3년 안에 무조건 대박 난다. 그러니 오늘 꼭 이 친구와 우리 회원님들 사진 찍으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원래 이 노래교실에 방문하는 신인 가수들에게 잘 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자신이 내기를 하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걸겠다. 무조건 뜬다. 라고 영웅님에게 말을 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웅님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웅님이 사실 수많은 노래교실을 다니면서 인연을 쌓아왔고 사실 누구랑 뭐 굉장히 많이 친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선생님들에게도 각별한 예의를 지키고 인간관계를 그동안 잘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높은 슈퍼스타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신인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노래 실력에 비해서 약간은 위축되어 있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항상 자신이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미스터 트롯에 출연을 하여 진에 등극이 되고 정말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었는데요. 그때 김현진 선생님은 축하하는 마음에 정말 잘됐다 라는 문자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영님이 곧바로 감사하다며 연락이 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딱히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부담감을 줄까봐 싶어서 연락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영님의 이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목표로 한 장르로 국한 짓는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렇게 좀 다양한 목소리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 자체를 즐기는 모습,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이 부드러움, 전달력들이 원래부터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들고 가사가 쏙쏙 들렸다고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듣고 있는 관중들이 완전 빨려 들어갔다고 해요. 꾸미거나 기교를 굉장히 현란하게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편안하면서 듣는 이를 스며들게 만드는 무대였다라고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발라드건 트로트건 원래부터 노래를 잘 소화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의 바른 것이 항상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이 많은 사인 요청과 사진을 찍자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 현장에 계신 많은 회원님들에게 사진도 찍어주고 또 사인도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에 대한 비하인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사랑의 콜센터가 녹화 방송이라서 이미 그때는 녹화를 끝내놓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신정훈 대표님이 전화를 따로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임영웅 가수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생님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을 해주어서 뒤늦게 알고 되었고 그때 사랑의 콜센터 예고편에서 마량에 가고 싶다 라는 한 소절이 딱 나왔을 뿐인데 그때부터 자신의 원곡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너무나 황홀했으며 기분이 좋았었다고 합니다. 항상 영웅이가 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석에서 지인들과 우스갯소리만 했었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임영웅 가수가 이렇게 무명 시절 노래교실에서의 인연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이 당시에 인연을 맺은 선배님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기억하며 노래를 많이 불러줬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역시나 자신도 영웅님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배님들의 마음까지 섭렵해버리는 것이 우리 히어로다. 근데 서울 앵콜 콘서트를 앞두고서 영웅님이 깜짝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이때 영웅님이 뭔가 인터뷰를 했는데 쇼츠 영상 말고는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뒤늦게 공개가 돼서 팬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5관왕 달성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자 너무 기쁘고 정말 상은 받을 때마다 짜릿하고 좋은 것 같다. 상은 정말 많이 받아서 더 좋다라고 말을 하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한 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팬분들 덕분에 그동안 못해본 것들, 꿈으로만 꿔왔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여서 영광스럽고 뜻깊었다라며 이 인터뷰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특히나 이 건행의 인사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시그니처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나라고 물어보자 영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분간은 건행 인사를 이길 수 있는 자신의 시그니처 인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앵콜 콘서트 계획을 이야기하며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콘서트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당장에도 80만 명이 넘는 이 트래픽이 몰렸을 만큼 영님의 이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장도 너무나 비좁습니다. 정말 2023년 내년에는 정말 호남 평야에서 하던지 그 정도의 초대형 규모의 콘서트장을 마련하여 정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영웅님도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영웅시대 분들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오후 저녁부터 있을 서울 콘서트 리뷰 아시죠? 대량의 큰 스포일러 없는 입중계, 생중계를 통하여 제가 저녁에 속속들이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신나게 마치면서 다음 콘서트 리뷰 영상으로 기쁘게 우리 만나도록 해요.